네, 지난 시간에 이제 서포트 벡터 모션 얘기했었는데요. 잠깐만 세다가 지금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옵티미제이션을 했었죠. 옵티미제이션을 했고 옵티미제이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공학 문제들은, 그러니까 제가 다루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학 문제들은 거의 항상, 적어도 제가 다룬 범위 내에서는 거의 항상 구하고자 싶은 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제한 조건들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최적화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해결을 하죠. 그리고 저는 그냥 이게 그냥 볼 텐데, 뭐 사실 공학 분야가 제가 아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퍼스트 데려오서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 이렇게 할 거예요. 퍼스트 오더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퍼스트 오더라고 쓰면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 요점은 미분해서 0이 되는 걸 푼다. 혹은 이걸 풀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이걸 풀 수 없으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저 미분 방향으로 조금씩 가는 작전을 취합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과목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이, 왜냐하면 옵티미제이션으로 많이 포뮬레이션을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푸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배운 거고, 그다음에 배운 게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내가 y를 이렇게 x가 들어가면 이제 y가 나오는 블랙박스죠.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걸 학습하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식이라서 요거긴 하지만 이게 좀 식이 좀 복잡해 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요걸 학습을 하는데, 이 y가 내가 알고 있는 정답 y랑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의 기본 생각인 거죠. 내가 x를 넣어서 y가 튀어나오도록 할 거고, 얘는 뭐 적당히 디자인한 블랙박스인데, 아주 뭐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해서 황당하게 복잡한 것까지 가능한 블랙박스인데, 이 두 개가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이 사고방식을 그냥 수식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거죠. 내가 최적화해야 될 식 J 센터란 문제만 이거죠. P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구하고 싶은 세타는, 여기서 세타는 그러면 x를 넣었을 때, xp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정답 사이의 거리가 합이 줄도록 세타를 찾겠다. 이게 이제 최적화 문제인 거죠. 최적화 문제를 바꿔서 이걸 푸는 거고, 이걸 바꿔서 세타를 찾겠다. 이게 머신러닝을 이렇게 커버하는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보면 수많은 방법들이 나오지만, 결국 그거를 따지고 보면 F를 어떻게 했느냐, B를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최적화를 했느냐, 이게 그 수많은 알고리즘들을 결정하는 요소인 거죠. 예를 들어서 F를 이 형식에 맞춰서 쓴다. WT X 더하기 B를 썼다. 그러면 리니어 모시기가 되는 거고, B를 두 개의 차이에 제곱을 했다.
그러면 이제 리그레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최적화 방법은 이 두 개에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왜냐면 함수 꼴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클로즈드 폼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수도 있죠. 클로즈드 폼으로 뭐 문제가 적당한 규모면 그냥 클로즈드 폼으로 해서 해르짱 구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문제가 크다 하면 수학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거 써야 될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이런 세계관에서 배운 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챕터 6에서 하는 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자, 보시면 저 리니어라는 얘기는 요거와 관련된 얘기죠. 리니어라고 하는 건 로지스틱,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거는 지금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했는데요. 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냐? 우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 1 또는 2인 거죠. 혹은 뭐 1 또는 2로 할지 0 또는 1로 할지 마이너스 1 또는 1로 할지 그건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요. 요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주어진 거고 이걸 어떻게 포뮬레이션을 하느냐? 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연속된 값이 나오는 거니까 나는 0 또는 1만 나오길 바란다.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쓰는 거죠. 수많은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남들이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F를 이렇게 잡겠다라는 거죠. 연속적인 값이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지면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붙이니까 더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고. 아무튼 이 값이 굉장히 커지면 요 괄호 안의 값이 굉장히 커지면 1이 나오고 괄호 안의 값이 굉장히 작아지면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건 거고 0 또는 1인 거고 그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시켜 준 거죠. 이 함수 이름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켰다 껐다를 나타내는 함수죠. 켜지면 1, 꺼지면 0인 거고 그리고 중간을 부드럽게 미분 가능하게 연결시키기는 하죠. 자, 이랬을 때 요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얘를 익스포넨셜 위에 들어가는 얘를 로짓이라 로그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얘를 리그레션 했다. 라는 뜻이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같은 프레임워크 네크에서 F와 뭐 이제 이걸 잘 결정해 줌으로써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풀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넣으면 개다 고입니다. 그걸 하는 거죠. 그럼 D가 뭐가 좋으냐? D가 뭐가 좋으냐? 자, 이게 질문인 건데요. 자, 정답은 이렇게 돼 있겠죠. 정답은 YP가 정답이라고 YP는 이거는 1에 우리 0.1로 쓰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제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 FP에서 나오는 얘는 뭐 정의는 뭐 스트릭트 스피킹 포함은 안 되지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값은 요 값은 0과 1 사이에 숫자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정답은 0 또는 1인 거죠. 그랬을 때 이거에 점수를 매기는 거죠. 잘했으면 감점 0을 줄 거고 못했으면 감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줄 거냐에 후보 1번이 이거였죠. 그냥 하던 대로 차이로 하자. 자, 이게 뭐 아주 수학적으로 봤을 때 뭐 문제가
문제가 좀 없죠. 뭐 수학적으로 특별히 문제는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죠. 논리적으로. 단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로스 서피스라고 그러죠. 내가 최적화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이 여기에요. 그때 로스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아니 삼각대로 가야 되는데 길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가 완만하게 잘 나와 있으면 어디서 출발하든지 뭐 그냥 부드럽게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길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가 제일 낮은 거는 뭐 오케이. 맞지만 여기를 찾아갈 방법이 이제 마땅치 않은 거죠. 특히 로컬 메소드를 통해서 퍼스트 오더 메소드 통해서 여기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는 거는 우선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값에서 이 값이 작아야 되겠죠. 그건 굉장히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 플러스 뭔가 찾아가기 쉽도록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냐 하면 방법이 이제 내가 이제 로스 펑션을 이제 두 종류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데 최적화하기가 좀 어려워. 하나는 논리적으로 좀 안 맞아요. 최적화하기가 쉬워. 그럼 어느 걸 써야 되냐는 거죠. 당연히 정답은 없죠. 둘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논리적으로 맞는 게 좋은 대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어떨 때는 이걸 희생하기도 하죠. 논리성은. 저걸 추적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해를 했었는데 약간 그죠? 그랬죠. 그래서 나온 게 로그 로스라고 어떤 로스가 나왔냐면 지난 시간 복습니다. 로그 로스라고 해서 뭐가 나왔냐면 로스가 두 개로 갈려야 되겠죠? 정답이 0일 때는 얘가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F 이게 뭐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이 1인데 정답이 0인데 얘가 0이면 그냥 0. 정답이 0인데 얘가 감이 1 근처에 가요. 그럼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일 때 0이 나와라 라는 얘기를 넣은 거죠. 정답이 1이라면 이 부문이 들어가고 이런 게 뭐 여러분들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 뭐 프로그램 짜는 데서는 아무런 이슈가 없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정답이 1이면 너 1에 가까워라. 1에 가까우면 아무 문제 없다. 단 1에 가깝지 않으면 큰 페널티를 받아라.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한 줄로 정답이 1이면 앞에 거 페널티를 받고 정답이 0이면 뒤에 거 페널티를 받고. 요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아니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이렇게 뭐 1차식이나 요게 뭐 복잡하건 복잡하지 않건 클래시피케이션의 가장 기본으로 쓰는 로스죠. 그리고 할래오지만 이게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저 로스를 디폴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저는 또 공부 같은 거 할 때 그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보는데요. 이제 분명히 이름이 잘못 지어진 애들이 있죠. 이름이 잘못 지어진 애들이 있고 저라면 절대로 그렇게 이름을 안 지을 텐데 하는 애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인데 뜻이 반대가 되는 게 있죠. 같은 단어인데 뜻이 반대로 두 개의 반대,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르면 그냥 동이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이건 뭐 그 이상한 걸 초월해서 발음은 똑같은데 글자 스펠링 똑같은데 뜻이 반대가 되는 게 있죠. 뭐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뭐가 반대. 우리말에서 대표적인 게 연패가 이제 뭐 한글로 썼을 때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오연승이라는 뜻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오연패라는 뜻도 있고 이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어에도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영어는 단어가 골 때린 단어예요. 그런 레이블도 있고. 이게 상황이 얽힌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엉망이 된다는 뜻이 있고, 상황이 해결됐다는 뜻도 있고. 그냥 같은 단어인데 반대되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 게 자동사로 쓸 때는 이제 문제가 엉망이 되는 거, 헷갈리는 것이. 타동사로 쓸 때 하여튼 좀 나름의 규칙이 있는 거죠. 나름 규칙이 있어서 실제로 그 문장에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오늘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오늘 나온 단어들이 되게 자주 쓰이는 단어들인데 사람마다 책마다 좀 다른 뜻으로 쓸 때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교재 머신러닝 리파인드만 해도 이 소프트맥스라는 단어를 아주 티피컬하게 쓰는 방법으로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그럼 소프트맥스의 정의가 뭐냐? 이게 뭐 책마다 자기가 정의하고 쓰는데 뭐 그걸 금지할 방법은 없잖아요. 물론 뭐 남들이 많이 쓰는 건 있겠지만. 음? 소프트맥스. 소프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머신러닝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런 단어가 딱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만약에 하드맥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드맥스. 자, 하드맥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F라는 하드맥스라는 함수인데. 자, 3.4, 7,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만약에 하드맥스라는 함수예요. 그럼 얼마가 나오면 적당할까요? 지금 하드맥스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게 디파인해서 쓰는데 이름하고 좀 이름 잘 지었네 라는 평을 들으려면 여기 들어가면 뭐가 나오면 될까요? 3.4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 알겠습니다. 3.4가 나오면 뭐 맥스 하드 맥스 오케이 여기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12점. 자, 그러면 소프트맥스라는 건 뭐냐? 만약에 소프트맥스라는 건 이름을 잘 지었다 그러면 소프트맥스라는 거는 소프트맥스입니다. 똑같은 숫자가 들어갔을 때 이게 바람직하겠죠. 명색이 맥스인데 이름. 그렇죠? 그렇게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에 플러스 소프트하면 좋겠죠. 소프트하다는 얘기는 보통 이런 맥락에서 소프트하다는 얘기 나오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모양을 대강 갖추면서 12.7을 정확하게 달성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략 12.7이면서 가장 큰 값을 찍어주면서 미분 가능하도록 함수를 디자인해 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파이 같은 경우 여러분 계산기로 쓰시면 맞겠죠. A, B 세트를 받는 함수인데 이건 MP 수치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F 3.14 10.7 10.0 하면 10.7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는 하드 맥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소프트맥스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만들면 사람들이 뭐 소프트맥스라고 이름을 잘 지었네 라고 할 만한 게 어떻게 만들면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만들면 굉장히 잘 먹힙니다. MP 로그 익스포넨셜. 자, 그러면 뭐 딱 보셔도 뭐 익스포넨셜 하면다가 로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속이 미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걸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12.70 거의 아까랑 똑같죠. 3.8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무난하죠. 그러니까 얘가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내가 함수를 세팅을 하면 맥스랑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면 저 함수를 소프트맥스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저 함수 당연히 소프트맥스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소프트맥스는 다른 함수인 거죠. 저 함수를 여러분이 이제 그 문맥을 보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머신러닝 디파인된 이 책에서는 저 함수를 로그 예슨 얘를 소프트맥스라고 불러요. 이 책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hard argma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hard argmax. arg는 아구먼트 얘기하는 거예요. hard arg.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문서를 부르면 되게 편해요. 그때 볼 때마다 저 단어 표현 헷갈리거든요. 한번 이제 중심 딱 잡아놓으시면 말을 좀 영어로 치면 그냥 한번 단어를 외우시는 거죠. 깊이 있게. 유의어수 다 따져가시고. 하드 아그맥스란 다 있다면 자 이건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하드 아그맥스. 뭐 좋을까요? 가운데 게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라고 질문하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얘는 0, 1, 0이 넘. 만약에 이렇게 디자인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편하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만약에 내가 하드 아그맥스라는 함수를 디자인을 한다면 이렇게 디자인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13.4가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서 이거에 영감을 받아서 소프트 아그맥스를 디자인하기로 했어요. 소프트 아그맥스는 똑같이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 미분하는 거죠. 소프트 아그맥스를 디자인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디자인하면 되느냐? 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얘좀 뭐
문법으로 써서 조금 더 보기가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가 하면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사실 저기서 이제 지수 그 위치 2인 거는 사실은 그냥 2가 만만히 쓴 거지 뭐 저거 원하시면 3로 쓰셔도 되고 10로 쓰셔도 되고 그건 전혀 문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얘는 그냥 1보다 크다 어떤 숫자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지. 저게 뭐 2.78 이거는 그냥 미분이랑 편하게 쓴 거지. 이건 뭐 무슨 숫자로 쓰셔도 상관없어. 아무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렇게 쓴 요 부분이 exponential A, exponential B, exponential C를 콤마가 붙었으니까 쓴 거고 그거를 스칼라 요것들을 합으로 나눠.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13.4, 10.7, 3.0. 보면 뭐 눈에 좀 잘 안 보이겠지만 0.67, 0.33, 엄청 작은 숫자가 나오죠.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냥 세 개 그린 건데요. 첫 번째 게 이 정도 나왔고 두 번째 게 요거, 세 번째 게 요거. 첫 번째 게 제일 크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게 제일 크다는 얘기를 소프트하게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숫자 비등비등해서 그런데 숫자 차이가 좀 컸다. 3.4가 아니라 3.4, 12.7, 3.6. 그러면 이번에는 가운데 게 제일 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이 소프트 argmax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이 함수 이름도 소프트맥스죠. 소프트맥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이 함수를 소프트맥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소프트맥스라고 그러면 소프트 아그맥스를 줄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미국에서 게스 그러면 게스가 아니라 가솔린이잖아요. 가솔린을 줄임말을 게스라고 부르는구나. 또 소프트맥스라고 그러면 소프트 아그맥스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생각은 이거죠. 이거 하드맥스 이거를 하고 싶은데 뭐 미분 가능해야 되고 스무드해야 되고 뭐 저쩌고 하니까 그거랑 비슷한 애를 찾겠다라는 건데 잘 들어맞은 거. 그래서 여러분 소프트 맥스라고 그러면 요걸 이제 소프트 맥스일 수도 있고 소프트 아그 맥스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책에서는 소프트 맥스가 이건 거고 보통 문맥에서 소프트 맥스가 소프트 아그 맥스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 근데 이게 뭐 그냥 외우시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실 때 헷갈리신다. 그러면 좀 이해도가 좀 더 필요하신 거죠. 이해 레벨이 좀 낮은 거. 이게 사실 문맥상 헷갈릴 일은 없어요. 문맥상 헷갈릴. 그다음에 하는 김에 소프트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소프트 플러스라는 함수는 뭐냐? 왜 이게 플러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소프트 플러스인데 이게 소프트 플러스. 아니 세상에 저런 바보 같은 함수를 굳이 이름까지 붙여놓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해할 때도 보면 절대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이해하진 않거든요.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어, 말사면 경마 잡히고 싶어 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경마가 뭔지 아세요? 경마 맞나? 말사면
경마자 피고 싶다. 경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마장. 여기서 말하는 경마가 그러니까 말을 사면 저도 그렇게 알았죠. 말을 사면 경마장에 선수 띄우고 계시 뭐 이런 뜻을 아는데 그건 아니고 경마가 말고피를 잡아주는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혹은 말고피인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사면 이제 사람을 또 고용을 해서 말은 내가 차 사면 기사 보고 싶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단어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아는 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이제 해가 될 수도 있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면 수학이 이렇게 길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익숙한 한국말 이해하듯이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고요. 한국말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수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식들이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 말하자면 최적함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안 할 거거든요. 끊어서 읽으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끊어서 읽는 거죠. 근데 이걸 저렇게 그냥 외우면 별 영향가가 없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는 x가 굉장히 작으면 0이죠. x가 굉장히 크면 2x승에다가 log을 취한 거니까 x죠. 근데 로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이렇게 돼 있구나. 얘는 그냥 소프트 밸류구나.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여기 뭐 복잡하게 적혀 있다 그러면 이 출력값에 소프트 밸류 취했구나 이렇게 읽으셔야지 소식을 읽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산으로 가기 딱 좋은 거죠. 아무튼 저 이름은 소프트 플러스예요. 만약에 저보고 이름을 지어라. 그럼 저는 소프트 밸류 지었을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구나.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오늘은 다 나올 겁니다. 설명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것 같은데 왜냐하면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 그러면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풀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들 정말 절대 다수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도 많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들이 다 어, 연관돼 있다.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 사실 저도 연관돼 있는 줄 알았지만 이 책에서 이렇게 꼭 집어주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연관이 돼 있구나라고 최근에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선 요 파란색, 빨간색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구별하는 건데, 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까 같은 결과물이 뭐 0에 가까우냐, 1에 가까우냐 이런 거 갖고서 구별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 지점 바운드를 찾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두 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할 때 디시전 바운드를 편다는 얘기는 그 파란색과 빨간색을 잘 구별하는 선을 내가 긋겠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선이 직선이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고 선이 복잡하고 이러면 논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한 이슈인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박스가 얼마나 복잡해지냐는 이슈니까. 아무튼 이거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결국 두 개가 이제 비슷한 얘기다.
뭐좀 약간 마이너하게 다르긴 하지만 이건 똑같은 목적으로 하는 거고 비슷한 목적 함수다라는 거로 결론이 날 건데요. 지금 시작한 얘기는 여기까지인 거고 지난 시간에 SV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SVM은 뭐냐? 그러니까 SVM이라는 거는 저 좌우를 나누는 경계를 찾겠다라는 거고요. 좌우를 나누는 경계를 찾겠다라는 거고 좌우를 나누는 경계를 찾겠다라는 거고요. 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지만 식을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선 SVM을 할 때는 식을 좀 예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yi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자, 그 다음에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함수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요. x의 파라미터고 x가 나오면 y가 나오는 파라미터 이런 함수 찾으려고 하는 건데 아니 y랑 헷갈리면 안 되겠네. 이렇게만 쓸게요. 이런 함수 찾으려고 하는 건데 어떤 함수냐면 자 이거죠. yi가 플러스 1이면 fxi 델타는 양수 fxi 델타는 언제 y가 이렇게 쓰니까 좀 뭐 말이 길어 보이는데 요점은 이거죠. 내가 뭘 찾을 건데 여기서는 요 값은 0이고 만약 이 값이 양수가 나오면 파란색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 빨간색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 얘기죠. 저거 썼지만 결국은 내가 경계선을 쫙 긋는데 그 경계선에서는 값이 0이 되는 거고 경계선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 경계선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은 디시전 바운더리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서포트 벡터 모션 얘기하는 건 이제 그냥 딱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아 나는 이거를 나누는 함수를 찾을 건데 이 경계가 딱 0이 되는 이 시점이고 얘가 0이 얘가 시점 이걸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쫙 긋고서 왼쪽 플러스 1 클래스 오른쪽 마이너스 클래스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전개했던 뭐 로그 로스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처음에 그럴듯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맨날 이런 식이에요. 이걸 보고서 이거를 그냥 좀 더 예쁘게 쓸까? 이렇게 생각나. 예쁘게 쓰면 되냐? 이게 아니고 저게 양수를 이렇게 따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값과 내가 갖고 있는 정답의 부호가 같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F를 찾는데 어떤 거냐면 이뭐저 뉴럴 네트워크가 전부 블랙박스 뭐 여기서 리니어식이고 하여튼 뭐 제가 만든 요 블락에서 나온 값과 정답의 부호가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서 세타식을 찾는 게 포뮬레이션이 어떻게 돼 있냐 보면 자 어, 요게 한번 보시면 W 제곱의 적에 이제 말하자면 레귤라이제이션 텀으로 어떤 게 좋은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고 두 번째 C 있고 맥스 적에 적힌 게 얼마만큼 트레이닝셋을 잘 구별했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수식을 보셨을 때 저거를 맥스 따로 읽고 0 읽고 따로 읽고 이러면 절대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한 번에 눈에 들어오는 게 한 서너 개 정도만 딱 되도록 끊어 읽으셔야 되는데 우선 저식을 딱 보시면 W 제곱은 이걸 얼마만큼 벌렸냐라는 거거든요. 퀄리티에 관한 거고 두 번째 식은 몇 개나 맞춤 몇 개나 틀렸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보세요.
yi랑 fxi가 내가 어떻게 썼죠? 양수면 좋다고 했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게 큰 양수예요. 큰 양수. 그럼 저기 넣어서 딱 생각을 해보시면 분류를 잘했어, 아이버즈 샘플을. 그러면 뒷부분이 0이 되는 거죠. 페널티 안 먹어도 돼. 라는 거죠. 근데 yi, fx 이게 음수예요. 그러면 너 페널티 좀 먹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SVM의 로스 펑션은 저런 꼴로 주어지는데 저 꼴이 얘기하는 거는 뒤에 부분은 저런 로스를 먹어라라는 거예요. 트레이닝셋에 대해서 너가 yi랑 fx가 양수면 오케이. yi랑 fx의 곱이 음수면 다시 말해 틀렸다는 얘기죠. 틀렸다면 페널티를 먹어라 라는 게 SVM의 목적 함수죠. 저거를 엄청난 수학적 기법들을 써서 푸는 게 SVM입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 여기 이제 i번째 샘플을 잘 구별했느냐 그거에 대한 컨스트레인트인 거고요. 자, 앞에 있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썼던 수식 기준입니다. 이거는 두 사이에 얼마큼 그 포지티브 플러스와 네거티브 플러스를 얼마큼 떨어뜨렸냐라는 지수인 거죠. 이걸 뭐 쿵짝쿵짝 수식을 바꿔 썼더니 요게 나온 거고 이건 동치변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요 얘기인데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귤라이제이션 텀의 한 가지 실현 예인 거죠. 레귤라이제이션 텀이라는 거는 분류 성능 뒤에 부분이 분류 성능이고 분류 성능과 좀 다르게 난 그래도 결과물이 뭐 여기 좀 적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별하는 잘 구별하는 틀리지 않고 구별하는 수많은 디시전 바운더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거를 많이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그 점수가 앞에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몇 개를 맞췄냐, 몇 개를 틀렸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형태의 로스를 힌지 로스라고 하는데요. 힌지 로스. 힌지 로스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힌지 로스를 썼다. 그러면 뭐 이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냐? 이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정답의 부호랑 내가 만들어 놓은 거의 출력물의 부호가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이거의 퀄리티를 매겨달라. 그러면 이거 파란색이 디폴트죠. 왜냐면 두 개 곱해서 양수가 나오면 맞춘 거잖아요. 페널티 0. 두 개 곱해서 음수가 나오면 틀린 거잖아요. 페널티 2. 맞다, 틀리다라만 집중을 해서 보면 파란색을 로스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파란색. 그러니까 이건 보셨을 때 여러분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성능을 평가할 때 이 부분이 로스텀인데 yi, f, xi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양수면 페널티 없음, 음수면 페널티 1. 얘가 맞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게 저 파란색 로스예요. 저걸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걸 선택을 하시면 우선 지금까지 개발한 방법들을 다 못 쓰죠. 왜냐하면 일부 가능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거랑 비슷한 걸 갖고서 여러분 고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구하실 수 이런 걸 고려하실 수 있겠죠. 이런 걸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이거도 가능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SVM 얘네들은 그 힌지 로스라는 저 빨간색 로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수많은 선택들이 열려 있거든요. 나는 이 구조를 어떻게 1층으로 할지 2층으로 하는지 로스는 뭘 쓸지 최종 성능 평가 지표는 딱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걸 좋은 걸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수많은 방법들 선택이 있는 거고 그냥 고르셔야 되는 거죠. 다 해볼 수는 없는데 감을 고르셔야 되는데 SVM은 힌지 로스라는 걸 골랐고 힌지 로스가 꽤 괜찮은 로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이제 이거를 힌지라고 해요. 덩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저 빨간색 저게 문짝이 거랑 비슷한 거죠. 힌지로스라고 이거 보시면 그냥 누가 힌지로스를 썼다. 그러면 저런 걸 썼구나라고 하시면 다 이해하신 거고. 자, 그럼 저게 왜 좋은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하나 틀리고 뭐 그런 좀 나쁘지 않은데. 자, 그렇다면 얘를 내가 업데이트하거나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되는 애가 누굴까요?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될 애가 얘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맞다 틀렸다만 보고서 틀린 거는 다 똑같이 틀렸다. 틀린 거는 다 똑같이 틀렸다. 이거는 이거죠. 맞는 놈은 그냥 다 똑같은 퀄리티로 맞은 거고 틀린 놈은 다 똑같은 퀄리티로 틀렸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좋은 걸 찾으려고 하면 우선 잘 맞춘 놈들은 뭐 집토끼라고 해야 되나? 작은 거. 이게 좀 약간 관심이 덜한 거죠. 그냥 잘 찾은 놈들은 난 우선 좀 별로 관심이 없고 틀린 놈들 위주로 볼 건데 틀린 놈들도 뭐,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심각하게 틀린 놈들이 있고 좀 슬라이트하게 틀린 애들이 있겠죠. 야, 여기서 틀린 애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심하게 틀린 애들은 방향을 아니 틀어서 찾아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틀린 정도의 비례해서 페널티를 매기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커트라인에 이제 뭘 통과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이 커트라인으로 될 거지만 우선 지금은 심각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애들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올리더라. 이런 사고 방식이 이제 들어가면 저 신지로스가 뭐 최종 내가 평가 매트리하고 좀 다르지만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이런 로스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방식으로 이런 최적화식을 세워서 결과물을 얻은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SV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요약을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을 달성하는데 디시전 바운더리에 집착해서 디시전 바운더리에 포커싱해서 찾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SVM인데 SVM이라는 거는 힌지로스라는 걸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의 무난한 대답이 되겠죠. 힌지로스라는 거를 로스로 써서 했다. 힌지로스라는 거는 틀린 정도의 말하자면 약간 리니어하게 비례해서 페널티를 먹는 거죠. 틀린 정도 리니어하게. 자, 지금은 우선은 이제 큰 흐름 때문에 우선 지금은 얘기를 안 할 것 같은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리니어 SVM이고
사실 리니어 SVM도 있고 너니니어 SVM도 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 다 참이고 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1차식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W, X 더하기 B니까 이게 하이퍼플레인밖에 되지 않냐. 난 좀 복잡한 거로 쪼개고 싶은데 복잡한 경계선을 찾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거기 한 발 더 나가는 게 이제 너니니어 SVM인 거고요. 너니니어 SVM은 상당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도 그냥 단어만 알아두세요.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널 트릭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써서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걸 얘기하려면 그냥 하시겠지만 쓸데없는 수학들이 쏟아지겠죠. 커널 트릭 뭐 나오고 뭐 그냥 그림만 보시면 나오죠. 뭐 그림이 아주 선명하진 않은데 저 파란색 저 원 안에가 내가 원하는 클래스고 지금 밖에가 원하지 않은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디시전 바운드를 저 원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상황들이 저렇겠죠. 그랬을 때 나는 지금 하이퍼 플레인으로밖에 좀 자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랬을 때 쓰는 트릭인데 말 그대로 트릭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 로우 디멘전 얘들을 하이 디멘전으로 보내는 거죠. 대단한 얘기가 아닐까? 얘들을 하이 디멘전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통 하이 디멘전으로 보내고 나면 직선으로 저렇게 잘 구별하는 거죠. 하이 디멘전에서 하이퍼 플레인으로 자르고 그 경계를 프로젝션 시켜서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이 리니어 SVM에다가 높은 디멘전으로 보내는 그 기술이 하나 더 추가되면 되는데 기술 이름이 이제 뭐 커널 트리거 기본 관련.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나오면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SVM은 조금 다른 로스 펑션스 디시전 바운더리를 집중을 하는 거고 마진 좀 띄우는데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틀린 거는 힌지로서 쓴다. 자, 요 페이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 페이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 여기서 말하자면 커널 트릭이라는 건 이걸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피처가 두 개예요. 그러면 내가 꼭 두 개만 써야 될 이유가 없거든. 내가 뭔가 좀 런닝한 걸 넣고 싶다면 그거의 제곱도 입력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거 두 개 곱한 거 입력을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만약에 자, 이거를 지금 구별을 한다고 하면 되지가 않죠. 지금 플레인 자체가 지금 두 개를 구별하려고 그러면 원 같은 형태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가진 요 구조로는 레이어 하나로는 리니어한 거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방법 1이 레이어를 좀 더 넣어서 복잡한 걸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러닝레이트 높이니까 좀 떨리는 게 느껴지시죠?
그다음에 뭐 생각하면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저기 뭐 예를 들어서 L1이라고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L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곱은 N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레귤라이제이션이 코이피션트 이거를 얘기할 거예요. 파라미터들의 제곱이 하고 레귤라이제이션 넣어보시고 레귤라이제이션 얼마큼 세게 줄까 이런 거에 되겠죠. 네트워크 구조를 손대지 않고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러면 됩니다. 아무튼 네트워크 구조를 손대지 않고는 지금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이렇게 뭐 이렇게 머신러닝 뭐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적당하게 틀 잡아놓고는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이런 걸 보고서 약간 까는 표현이 뭐 연금술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화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섞는 것 같은데 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뭐 렐로로 바꾸면 좀 나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자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풋에 추가 피처들을 넣는 그러면 그냥 단번에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추가 피처 중에서 뭐 원점과의 거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진하게 나왔죠. 원점과의 거리가 되는데 그럼 원점과의 거리 값을 리니어하게 커트를 하면 그게 원인 거잖아요.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너니니어 SVM이라는 거는 내가 입력 차원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있는 데이터 뭐 제곱해서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기법을 시스테믹하게 해놓는 게 커널 트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은 대강 되겠습니다. SVM 옆으로 생각은 대강 정리가 되고 제가 뭐요 그림을 보시고서 맨 왼쪽은 출력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출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을까? 그러면 뭐 이제 양수면 1이 나오고 음수면 뭐 마이너스 1이 이런 식으로 그냥 온오프로 이렇게 딱 해놓게 되면 로스 펑션 자체가 불연속이겠죠. 그래서 맨 왼쪽처럼 나오는 거고 저거가 딱 주어진 상황에서 최저값을 구하라. 뭐 사람은 할 수도 있겠지만 기계 뭐 로컬 메소드를 쓰는 기계로서는 불가능한 방법인 거죠.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정답과 출력물의 차이의 제곱으로 뭐 하겠다. 시그모이드 써서 그거로 하겠다가 이제 가운데인 거죠. 그래서 연속이고 뭐 만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평평한 때도 많고 익스포넨셜 특징 중에 하나죠. 별로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세 번째 로그 롯을 써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 아까 로그 취한 거 그걸 써서 했더니 맨 오른쪽처럼 나와서 풀만해졌다. 요 그림인 거죠. 요 그림을 보시고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어제 한번 그려본 건데요. 자, 뭐냐면 요 빨간색이 정답이 0인데
정답이 0일 때예요. 정답이 0인데 이 제가 만든 거 출력을 0이 나왔고 로스 0을 먹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만든 거 출력물이 1이면 로스가 1을 먹겠죠. 언제? 이렇게 제곱의 차이라는 것은 제곱의 차이라는 거를 내가 목적 함수를 썼을 때 정답이 나오면 0이고 1이 나오면 1 정도 로스 먹는데 이거로는 수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러스라고 해서만 로그 취하고 한번 썼더니 녹색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확실하게 페널티를 받아서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정확한 시기, 이 시기. 그리고 얘를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고요. 증명과 별개로 얘는 항상 컨벡스하기 때문에 최적화 비율이 좋고 우리가 그냥 네임에 쓰는 바로 그 목적 함수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학기나 그 다다음 학기부터 학부 과목이나 머신러닝 과목 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은 제가 사실은 4학년 과목으로 약간 딥러닝 과목을 하나 열었었는데 해봐 강의 몇 년 해봤더니 이게 별로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은 게 이게 딥러닝 그러면 진짜 계속 바뀌거든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좀 안 변하는 거를 배우는 게 학부 때는 좀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배우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것들은 진짜 안 변하는 거거든요. 로스 펑션 못 써야 되는지 옵티미제이션 못 써야 되는지. 진짜 자주 바뀌는 거는 네트워크 구조 같은 거는 자주 바뀌죠. 지금 좀 리니어로만 하는데 지금 블랙박스가 얼마나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 보고에 제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들이 조금 실전에 쓰는 거랑 좀 차이가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이 꼴은 진짜 안 바뀌는 거죠. 진짜 안 바뀌는 거고 뭐가 바뀌는 거냐면 요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XP 넣어서 뭐가 튀어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저 모델 부분은 바뀌는 거고 지금 우리는 그냥 쉽게 처음이니까 가장 단순한 W와 XP를 예적한 걸 모델의 전부였는데 리니어 저거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거고요. 아까 플레이그라운드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뭐 레이어 넣고 막 이런 것들이 저게 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도 사실 뭐 앞으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앤드류 용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는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모델 드리븐으로 발달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는데 모델 드리븐으로 발달했다는 얘기는 자 이게 이제 그건데 이거 갖고서 학습을 해서 이 모델을 실전에 가서 쓸 생각인 거예요. 그랬을 때 로스 펑션 이런 걸 쓰는 거죠. 크로스 엔트로피. 보시면 뭐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뭐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 그러다 치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구자들이 뭘 갖고 하냐면 얘를 자꾸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이 모델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 드리븐으로 개발을 한 거죠. 모델 드리븐으로. 근데 앤드류 용이 그 모델 드리븐이 아니고 앞으로 흘러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짐작을 하겠어요? 모델 드리븐이 아니라 데이터 드리븐으로 보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데이터 드리븐이 뭐냐면 이 모델도 그냥 이거에 적어놓듯이 적당히 복잡한 아니 뭐 퍼뮤테이션 버티시면 충분히 복잡한
모델 하나 딱 잡아놓고, 말하자면 아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냥 레이어만 5개 넣고 그냥 이런 데막 자꾸 넣어놓고는 그거는 그냥 고정시켜놓고 데이터만 계속 공급해서 트레이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뭘 개발했는데 어떤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옛날식 사고방식은 모델을 이렇게 좀 바꿔서 어떻게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때까지 해보는 건데 다 됐고 그건 다 상수고 그냥 안 되는 데이터들을 추가해서 새로 트레이닝하자. 데이터 공급과 파이프라인, 공급 정제 파이프라인만 제대로 만들어서 그것만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인데 저는 뭐 그렇게 갈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뭐 어느 정도는 그냥 저도 그냥 제가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얘기 들은 거에서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 메타가 좀 자꾸 이게 틱톡한테 밀리는 거죠. 한테 밀리고 틱톡은 이제 짧은 동영상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플랫폼이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텍스트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틱톡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틱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경우죠. 틱톡 굉장히 재밌는 경우냐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뭘 봤을 때 그 비주얼을 5초 동안 봤다. 라는 건 여러분이 어노테이션을 하나 해주신 거예요. 난 이 비디오 좋아라고 어노테이션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용자가 어노테이션을 미친 듯이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유튜브의 쇼츠도 사실 그런 거죠. 쇼츠도 보면 여러분이 뭐를 끝까지 봤다. 한 10몇 초 동안 봤다는 얘기는 난 이게 좋아라는 사인을 해주신 거죠. 바로 그냥 관련된 부분들 쫙 뜨는 거죠. 그래서 틱톡 같은 경우는 모르긴 몰라도 한 5분이면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가 5분이면 그럼 100만 개 당연히 넘을 것 같고 1000만 개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에서는 사용자의 어노테이션 데이터가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미친 듯이 쌓이는 거죠. 광고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서는 거의 그 트레이닝이 5분 단위로 트레이닝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닌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생각해 보시면 시간축이라고 하면 제가 이 시점에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이게 사용될 때까지는 그만큼 며칠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점에 트레이닝을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이만큼 데이터 많이. 얘는 여기에 쓰이는 거. 그러니까 모델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취향도 그렇고 젊은 학생들의 취향이 일주일 전하고 같을지에 대해서 심의심스러워요. 저는. 일주일 전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죠. 6개월 전이랑 같을까? 모델 개분이 미친 듯이 이거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트레이닝할 데이터도 미친 듯이 공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충분히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할 거면 절대로 이거에 손을 대서 불가능. 이거는 그냥 모델은 적당히 복잡한 거로 처음에 스터디할 때 적당히 복잡한 거 딱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 모으면 마치 그냥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에 뭐가 들어가듯이 딱 넣어서 그러면 5분 간격으로 뽑아가지고 5분씩 서비스하고 파기하고 파기하고 아니면 지역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좀 큰 추세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점점점 중요해져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점점 중요해지고 이게 저도 조금 해보지만 전혀 쉽지 않아요. 소프트 엔지니어링에 사실 손이 많은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요즘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ML. 이게 데브옵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데브옵스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뭔지 아시네? 개발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항상 싸우는 자연스럽게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두 조직이 말하자면 이제 개발하는 조직이랑 또 운영하는 조직이죠.
개발한 걸 이렇게 받아가 쓰는데 이게 상당히 사기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well defined된 절차를 만들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DevOps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MLOps인 거죠. 이 데이터를 모아서 트레이닝해서 그걸 서빙하는 데까지 말이 쉽지 이게 굉장한 일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MLOps 엔지니어다 뭐 그러면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아직 뭐 개념이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니라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쓰겠지만 뭐 MLOps 엔지니어다. 그러면 데이터 모아가지고 그걸 서빙하는 데까지 전체 파이프라인을 관리한 사람이죠. 파이프라인 여기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 중에 모델 개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럼 걔는 MLOps 엔지니어는 아니죠. 걔는 그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수식을 보시면 저걸 최적화해서 W에서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디자인해서 쓰는 그 부분이 있고 저기에 저기 일종의 함수인 거고 뉴럴 네트워크인 거고 뭐 SVM일 수도 있고 저거에 출력값을 갖고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트레이닝 할 때는 얘가 좋은 파라미터를 갖도록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좋은 파라미터 갖는 걸 트레이닝은 y가 정답이죠. 정답에 플러스 엔터를 써서 이거 트레이닝 했거나 플러스 엔터 말고 딴 걸 쓸 수도 있지만 트레이닝 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보면 자, 여러분이 모델 코드를 쓰셔야 되겠죠.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파이토치도 그렇고 저거 쓰셔야 돼요. 카피 페이스트 하셔야 되는데 근데 결국 이거는 뭐냐? 얘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게 할지 쓰시는 거죠. 블랙박스를 여러분이 쫙 기술하시는 거죠. 블랙박스에 중간중간에 파라미터 차트를 넣으셔가지고 그거를 다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퍼센트로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그머니 통과시킨 결과를 시그머니를 통과시킨 결과가 이거죠. 이거를 정답과 비교해서 로스를 정리합니다. 자, 로스 펑션을 보시면 0일 때 앞에 거 먹고 1일 때 뒤에 거 먹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if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이걸 다 쓰시게 되면 파이토치 코드도 저런 느낌이에요. 모델 구조 쓰시고 로스 펑션 쓰시고 옵티미제이션 메소드 쓰시면 그 다음에는 얘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는 거죠. 무슨 질문이 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그런 것들이 비치될 가능성은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책을 같이 이렇게 이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전 모르겠어요. 대치가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원하는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개선할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마이너하게 어떤 상황이냐면 정답은 이렇게 어떨 때 많이 쓰는 거냐면 포컬 로스라는 표현. 어떤 분야가 있냐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분야인데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면 뉴럴 네트워크가 해서 여기에 한 픽셀 단위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분할이잖아요. 이미지를 분할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각 픽셀에 네이블을 주는 거예요. 이 픽셀은 꽃이다. 이 픽셀은 나무다. 그걸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주면 모든 픽셀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그게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 산이나 바다 건물 그런데 굉장히 레어한 픽셀들이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레어한 픽셀들, 뭐 바늘 그렇게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갖고서 로스가 트레이닝하면 자꾸 바늘을 제껴요. 얘 입장에서는 바늘이란 클래스를 갖고 사느니 다른 게 워낙 압도적으로 많으니 다른 쪽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 경우에 크로스 엔트로피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뭐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건 엄밀하게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아닌데 크로스 엔트로피의 약간 흔드는 정도죠. 이거를 뭐 근본적으로 바꿀 일은 저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원하는 게 에큐러시인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그리고 에큐러시에 굉장히 근접하도록 디자인이 돼 있고 연속인데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뭐 이런 강의를 10년째 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상을 벗어난 것도 꽤 많아요. 그냥 뭐 이게 더 이상은 이게 좋아지지 않고 뭐 이게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면 뭐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래서 뭐 자,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니까 이제 로스의 랜드스케이프이 굉장히 스무드해진 거죠. 저렇게 등고선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로 찾아갈 만한 거지. 그리고 어디서 출발했던 거냐. 오른쪽은 이제 로스 펑션 상, 그러니까 로스 펑션 상으로 본 거고 왼쪽은 모델 결과. 자, 뭐 경계에서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보시면 얘가 들어가면 뭐 수준이 0.5달러겠죠. 얘가 들어가면 수준을 봤을 때 구별이 날수 있죠.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이터레이션을 더 돌리면 뭐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경계에 딱 붙은 애들은 뭐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 단어에 이제 느낌을 딱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시그모이드 함수 위에 있는 x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걔를 리그레션 하는구나.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러면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함수 모델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부채 수기경은 편하시더라고요. 얘를 자 이제 얘를 SVM하고도 연결시키고 뉴럴 네트워크 연결시켜서 뭐 다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SVM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그 로스 펑션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나는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다 거기서 그리고 프랙티컬리 경험적으로 한 방법이 한 방법을 압도하는 경우도 없고요. 여러 가지 해보고서 좀 미묘하게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쥐어짜려 좀 해보시는 게 맞긴 한데 무슨 방법이 더 좋다라고 하는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 소프트 맥스나 크로스 엔트로피나 이퀴벌런트한 리절트를 봅니다. 우선 이제 이 책에서 소프트 맥스를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 맥스로 안 쓰고 소프트 플러스로 쓰는데 그 뒷부분 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책에서는 소프트 맥스를 남다르게 쓴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얘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뭐 좀 약간 앞에는 정답이 0과 1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 정리하겠다. 별일 아니죠. 뭐 그냥 아까 했던 거는 0과 1이었는데 그리고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하려면 마이너스 1과 1로 하는 게 얘기 전개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저 위에 보이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만한 저희 클래시파이어죠. 넣어서 플러스가 나오면 플러스를 뱉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를 뱉고 그런 식으로 저의 클래시파이어를 모델 디자인하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정답하고 비슷했으면 앞에 쓴 얘기가 비슷해요. 1차식인 거고 얘가 디스컨티뉴어스 펑션이죠. 얘가 양수면 1, 얘가 음수면 말씀이 나오는데 얘가 제가 보는 모델이고 얘가 내가 보는 정답하고 비슷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학습을 하면 되는데 앞에랑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민스퀘어 에러 로스를 써서 학습을 하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뚝뚝 끊기니까 민스퀘어 로스를 쓰지 민스퀘어 로스가 아니라 잠시만. 사인을 쓰면 얘가 뚝뚝 끊기니까 사인 쓰면 얘가 뚝뚝 끊기니까 얘를 사인하고 비슷하게 생긴 얘를 쓰겠다라는 거죠. 하이퍼블릭 탄젠트라고 하고요. 식은 아마 이렇게 풀어볼까요? 하이퍼블릭 탄젠트. 지금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죠. 마이너스 1, 1인데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그래서 저렇게 쓰게 되면 적어도 승화는 하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탄젠트 h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익스포넨셜의 요 2 이거는 뭐 이렇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뭐 k 같은 상수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 얘기인데요. 내가 w 값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다가 뭐 3을 쓸 수 있고 4를 쓸 수도 있고 2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시면 아무튼 이렇게 모델을 세운 거죠. 모델은 우선 맨 처음에 사인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뭐 좀 별로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하이퍼블릭 탄젠트로 잡아가지고 모델 진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별로였다라는 거죠. 아까 똑같은 상황이죠. 이게 사인에서 쓴 상황, 탄젠트 H를 썼는 상황. 근데 이 둘은 요걸 쓴 거죠. 파이의 제곱을 로스로 쓴 거죠. 그래서 요건 뭘 썼냐? 이제 로그 로스를 쓸 생각이다. 지금까지 얘기는 앞에 나왔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냐면 요게 이거로 바뀐 거 말고 이제 근본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와 같은 로그로스를 쓰려고 봤더니 자 이제는 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이 1일 때는 저 시그모이드 저거의 출력값이 1에 가까우면 페널티 0, 0에 가까우면 큰 페널티 받도록 하고, 정답이 마이너스 1이라면 저 시그모이드 저 값이 0에 가까우면 오케이, 1에 가까우면 큰 페널티. 그러니까 앞에랑 똑같은 로스를 준 거죠. 앞에랑 완전히 패러럴하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느냐?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 번 한 거거든요. 앞에랑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답이 1이면 얘가 1이 나오면 좋다. 그러면 로스가 0이 될 겁니다. 정답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좋다. 그러면 로스가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걔를 갖고서 다 더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수학적인 이식 변환이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수식인데 자, 써볼까요? 자, 지금 보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로스를 앞에랑 똑같이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답이 1일 때는 얘가 1이 나오면 좋겠다. 정답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이 나오면 좋겠다는데 이 식을 굉장히 재밌게 바꿔버릴 수 있는 수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뭐냐? 1 빼기 시그마라는 게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로스를 쓰는 건데 저기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쓰고 봤더니 어? 이거를 이렇게 굳이 두 개로 해치지 않고 쓸 방법이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쓰면 되냐? 이 얘가 1이잖아요. yp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1이죠. yp 곱하기 이거. 이거를 그냥 한 줄로 통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줄로 통합해서. 그 앞에 챕터에서 나왔던 로그로스랑 똑같은 얘기인데 식을 조금 바꿔서 정리해 봤더니 저렇게 한 줄로 깔끔하게 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시그모이드 요 함수식을 저기다 넣어 봤더니 이제 뭐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본식 같지 않으세요? 로그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소프트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렇죠? 얘 함수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물론 뭐 가운데가 부드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식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끊어서 변경을 안 하고 이대로 두면 해석이 되기 힘듭니다. 이건 뭐냐? 자,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의 값이 양수면 잘했다라는 거죠. 이 안의 값이 양수면 페널티 받지 마. 이 안의 값이 음수면 리니어하게 페널티를 받아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크로스 엔트로피 갖고 식을 정리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봤더니 앞에서 했던 SVM이나 그런 거랑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조금 있죠. 막 어떻게 된다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로 해가지고 여차여차 열심히 해서 풀었던 게 결국은 이거를 최적화 하는 거고 이거를 로그 요거를 그냥 하드하게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하드로 바꿔가지고 풀면 다른 식이 나오는 거고 그 정도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 자, 여기 뭐 빨간색 표시는 보면 소프트 맥스랑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은 컴플리트리 이퀴벌런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은 앞에 페이지 좀 한 10페이지 전 앞에 나왔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이 책의 저자분들은 얘를 소프트 맥스로 불러요. 얘를 소프트 맥스로 불러요. 로그 1 플러스 x를 얘를 소프트 맥스로 부르는데 제가 저자한테 뭐 이렇게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신다면 소프트 맥스 말고 소프트 플러스로 이름을 바꾸시는 게 공부한 사람들 헷갈리지 않을까, 덜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는 소프트 맥스가 이걸 소프트 맥스라고
근데 뭐 아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저 수업 시간 얘기 앞에 소프트 맥스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저거 소프트 맥스 부르는 게 뭐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남들은 이렇게 좀 덜 부른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서 트레이닝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델을 세워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몇 배로 더 복잡한 모델을 세우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로스 펑션은 이게 됩니다. 로스 펑션이 이걸 갖고서 트레이닝 하는 거죠. 아, 이거 갖고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 아니죠. 결국 이렇게 썼지만 실현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랑 똑같았죠. 앞에랑 수식이 코드가 바뀐 건 없어요. 단지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퀴벌런트하게 쓴 거죠. 보시면 똑같고요. 이 부분도 보시면 뭐 앞에랑 똑같죠. 의도적으로 똑같게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적화하는 거는 의미상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시는 거죠. 보시면 이거의 의미는 모델의 출력과 내가 가진 정답의 부호가 같으면 페널티 별로 많지 않고 모델의 출력과 부호가 많이 다르다면 얼마큼 뭐에 비례해서 페널티를 받아라? 이거의 크기에 비례해서 페널티 받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시전 바운더리 여기였으면 여기가 이쪽에 있으면 정답이고 이쪽에 있으면 오답이라고 봤을 때 정답들은 페널티 안 받아요. 페널티 안 받아요. 가까이 있는 정답이 나오는 멀리 있는 정답은 맞추잖아요. 다 똑같은 거죠. 어차피 이쪽으로 왔으니까. 근데 틀렸다. 이렇게 틀린 놈하고 이렇게 틀린 놈하고 이쪽이 더 센 페널티를 받도록 하겠다고 그 페널티 양은 요 길이에 비례시키겠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기호로 쓰게 미분 가능한 식으로 쓰게. 근데 되게 일리가 있는 게 틀린 거를 다 똑같이 틀렸다라고 하면 교육이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걸 누구한테 가르쳐주라고 했을 때 그래도 좀 근사하게 틀린 놈들이 있고 어이없이 틀린 애들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얘기를 해서 이걸 이렇게 틀어주면서 좀 이렇게 파인 튜닝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 그런 컨셉들이 반영이 된 거고 그게 되다 보니 학습이 좀 더 잘 되는 거고 학습이 잘 된다는 얘기는 수학적으로 로스 펑션이 컴백스하다는 얘기랑 비슷하죠. 컨투어 맵이 등보선이 정말 부드럽게 돼서 배우는 입장에서 따라가기 쉽도록 되겠다. 자, 뭐 저기 빨간색으로 청크란 표현 쓰는 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각그 모듈로 돼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빨간색 얘기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트레이닝 할 때 소프트 맥스나 크로스 엔트로피 둘 똑같은 얘기지만 그걸 쓰지 민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는 잘 안 쓴다. 썼다고 뭐 그걸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바보 같은 짓이죠. 가설이라는. 그래서 뭐 그거 트레이닝한 결과를 보시면 로스 펑션이 굉장히 부드럽게 된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인데요. 자, 이게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되고 분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뭐일지도 왼쪽은 그 레이블까지 표시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분류가 되는 거고요. 보이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 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지금까지 썼던 방법들 써가지고 좀 분류를 하면 이런 바운더리를 잘 찾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저 로스 펑션 갖고서 세팅하면 잘 찾는다. 그래서 뭐 지금 배웠던 게 뭐 다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추가로 좀 더
나와서 하는 얘기든 이제 그런 걸 해석을 좀 더 보는 거죠. 자, 퍼센트라는 얘기 나오는 배분 얘기 나오니까. 씨부랑 그러니까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로 만들어서 1번 클래스다, 2번 클래스다 그런 거 얘기해 주면 퍼센트론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거는 퍼센트론이죠. 했던 거는 퍼센트론이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리니어 퍼센트론이죠.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SVM 할 때처럼 이제 바운더리 위주로 볼 거고요.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바운더리 찾아 이쪽은 클래스, 이쪽은 클래스, X1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찾는 거를 요 경계를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죠. 잘 지었죠? 디시전 의미는 경계입니다. 디시전 바운더리. 이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 갖고 테스트하면 얘가 0이 되는 얘가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고 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이런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 답을 벌써 아시지만 저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거랑 앞에서 했던 뭐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소프트맥스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슷하다가 결론이고요. 뭐 왜 비슷한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이겁니다. 자, 그럼 퍼센트로는 트레이닝 할 때 어떤 코스트 펑션을 썼냐? 뭐, 어떤 코스트 펑션을 쓰는 게 자연스러울 거 아니야. 내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다 그러면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좋은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본이 되는 생각인 거예요. 딱 두 개를 주고서 점수를 매겨라. 여러분 점수를 미분 가능한 거로 잘 매기실 수 있다면 좋은 걸 찾을 수도 있는 거죠. 평가를 하실 수가 있다면 찾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왼쪽이 좋고 오른쪽은 좀 별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점수를 어떻게 매기시면 되겠냐라는 거죠. 자, 매기는 방법 한 가지가 어떻게 매기시면 될까요? 매기는 방법 한 가지가 몇 개 틀렸냐 세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이 플레인의 이 디시전 바운드의 점수를 애큐러시를 평가하겠다는 생각인 거고 또 다른 방법은 미분 가능한 내가 맞춘 건 내고 틀린 거와 요 면 사이와 거리를 다 더하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럽잖아요. 틀린 것들과의 거리를 다 더하는 말하자면 왼쪽 거는 훌륭한 거고 오른쪽은 이 길이를 더하게 페널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이게 지금 분류에 성공한 거죠. 이게 성공한 거죠. 그럼 분류에 성공했다라는 거는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를 점수로 삼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다. 얘가 양수다. 오케이. 성공. 분류 성공. 페널티 없습니다. 얘가 음수다. 얼마만큼 그 음수의 길이가 얼마만큼 떨어졌냐 하니까 그걸 갖고서 페널티 주겠다. 그래 봤더니 얘는 이제 하드 맥스다. 자, 그러면 앞에서 생각해 보시면 앞에는 소프트 맥스였는데 근데 거리 갖고서 트레이닝 하겠다는 거랑 로그로서 쓰는 거랑
수식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비슷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렇게 생긴 함수들 x형 뭐 렐루라고도 하는데요. 로스 측면에서는 렐루랑 똑같네요. 보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은 힌지로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의미상으로 따지면 정답은 로스 없고 정답은 로스 없고 틀린 애들은 틀린 정도에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로스를 받자. 요게 서세프톤을 학습하는 가능한 로스 중에 하나죠. 근데 쓰고 봤더니 앞에서 했던 크로스 엔트로피랑 비슷하더라. 아니 비슷하단 말로도 부족하게 거의 그거의 근사식이다. 거의 항상 콘덴스. 요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하게 한 가지 이제 좀 뭐라고 할까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리비얼. 트리비얼이 이게 사소한 너무 당연한 여기서 너무 당연한 의미 없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트리비얼 솔루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아무짝에 뜻을 없을 거 없는 솔루션이 하나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W가 0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트리비얼 솔루션이 있으면 그냥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운 답을 찾는 거죠. 트리비얼 솔루션이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 함수가 맥스 함수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래서 밑에 거는 맥스라고 그러고 위에 거는 이 책에서는 소프트 맥스라고 하죠. 이 책에서 소프트 맥스라고 부르고 논리적으로 틀린 건 없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 저 점선이 소프트 맥스인 거고 저 실선이 하드 맥스인 거죠. 이런 관점으로 봤더니 전 챕터에서 했었던 얘랑 이번 챕터에서 했던 걔랑 그 차이만 딱 있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왜 이걸 소프트 맥스라고 부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봐봐, 이게 소프트 맥스 맞잖아. 이게 뭐 맥스 펑션을 어프로시메이션 한 거니까 소프트 맥스 맞지. 거기다가 트리비얼한 솔루션도 금지시키니까 그냥 하드 맥스 쓴 것보다 이래저래 더 좋아. 지금까지 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소프트 맥스 이거 그다음에 퍼셉츄얼 로스 다 거기서 거기야. 똑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약간의 근사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퍼셉트론을 트레이닝하는 거, 하드 맥스 써서 하는 거, 그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써서 하는 거, 소프트 맥스 써서 하는 거 다 거기서 거기였다. SVM 마지막으로 SVM을 이 관점에서 보면 SVM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SVM은 마진에 집착하는 건데 뭐냐 하면 그냥 분류 잘하는 거 플러스 이쪽과 이쪽을 좀 떨어뜨려 놔라. 세퍼레이션 해라라는 얘기하는 거고 그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얘기해 준 단어가 마진인 거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그 두 개의 말하자면 마진인 거고 그 두 개 가운데가 있는 게 디시전 바운드죠. 그러니까 이게 큰 이런 바운드를 선호한다라는 거고 요 마진에 비례하는 값이
W가 마진이한테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요거 역수 정도로. 그러니까 요걸 키우고 싶은 거죠. 가능하면 W란 값을 작은 값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앞에 있었던 거는 그냥 트레이닝 세스를 분류만 잘해라 였는데 얘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마진 톤도 들어가는 거죠. 분류도 잘하고 마진도 좀 생각하고 두 개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진 얘기 나오고요. 지금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 보시면 얘가 그런 관점에서의 로스 펑션인 거죠. 내가 마진에도 집착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앞에 시작 그대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SVM 식은 저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 퍼센트로 식은 1이 없었죠. 그러니까 1이라는 게 좀 뭔가 이렇게 버퍼존을 만들어라 이런 뜻인 거죠. 아까는 어떻게 됐었죠? 그러니까 저 YPX 저 뒷부분이 얘가 양수기만 하면 페널티를 안 먹었죠. 아까 양수기만. 근데 지금 양수라도 어느 시점보다 1보다는 큰 양수의 페널티를 안 먹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양수라도 페널티를 먹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버퍼존을 비워놓고 있겠다는 뜻을 내가 담은 거죠. 그러니까 이 존을 샘플들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이 반영된 수식이 이건 참 기똥차게 찾았네요. 보고서 해석하는 건 비교적 쉬운데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1을 빼기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저 뒤에 있는 부분이 양수인 거로는 조금 부족하고 얼마보다는 커야 돼? 1보다는 커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둘 사이의 간격을 떨어뜨리려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지게 되고. 이제 최적화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우선은 소프트로 바꿨죠. 아빠는 파는 X10이었는데 이제 소프트로 바꾸고 이렇게 보고 써봤더니 결국 지금까지 했었던 크로스 엔트로피랑 비교해서 차이가 1하나가 들어가요. 네, 그런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저 차이가 봤을 때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목적하는 바는 굉장히 비슷한 거죠. SVM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퍼셉트론이나 결국은 얘는 잘했다 못했다 점수를 매기는 거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 컨벡스로 만들고 싶은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곳을 향해서 다들 독립적으로 수렴을 한 거죠. 여기 또 1이 필요도 없어요. 적당한 상수 논다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입시는 적당한 상수 논다고 결국은 입시량이 작다면 다 이거 다 소프트 펑션 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로스 펑션을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 저 녹색이나 회색이나 클래시피케이션 트레이스의 성능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우리는 저 회색을 더 선호하도록 되는 거죠. 이런 걸 명시적으로 찾는 방법이 서버트 메타머신이고요. 자, 서버트 메타 이 뒷부분은 제가 했던 부분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서포트 베타 머신의 최종 수식을 보면 자 이런 식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걸 소프트로 바꾼 거고요. 트레인 세트가 얼마큼 잘 되냐라는 거고 아니면도 마진을 좀 생각해줘 라는 요게 작아야 마진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를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결합시키는 거 되고 람다는 어떻게 결정하면 되느냐 람다를 결정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경험적입니다. 저거 람다를 이렇게 선언적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고요. 람다 1로 저 람다 같은 결정하는 게 SVM 트레이닝 할 때 좀 약간 피곤한 부분이 있죠. 그걸 좀 해봐야 돼요.
안에서 레이어 정말 깊이 연결돼 있다. 스페시피케이션 여러 가지 방법도 배우지만 결국 본질로 따라가고 들어가 보면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뭐 결론은 하나가 하나를 압도하는 경우는 없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러분이 뭐 대강 하실 때는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하시면 되고 뭔가 성능을 쥐어짜야 된다고 하면 물론 컴페어러블한 리저트를 주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베이시스로 제일 잘 되는 걸 뽑으시면 됩니다. 머신러닝이 사실은 굉장히 노가다성이 강하죠.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매트릭은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렸듯이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